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로 7번이 있죠. 이제 그 환상공 건재압 요 종류는 작년에 출제가 되었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오면 한 지문 정도 나오지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느 걸 공부를 해야 되냐니까 7번 있는 중과 기준세율 적용 대상 나와 있지. 요걸 요번에는 공부를 딱 해놔야 적중이 되는 기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 내년이나 그 다음 연도에 나올 수가 있겠죠. 위에 거는. 자, 재수 없으면 이제 하나 걸리는 기고 안 그러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서 볼 때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중과 기준세율은 항상 2%를 말합니다. 몇 프로? 2%. 1000분의 20. 1000분의 얼마? 20. 자, 그걸 여러분이 정리를 딱 해놔놓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보면은 뭐냐 하니까 1번부터 7번까지가 있잖아. 그래서 그 동그라미 치라. 1번 동그라미 치고 2번 동그라미 치고 3번 동그라미 쳐. 쳤어요? 자, 동그라미 친데 건축물 개수로 나오제. 개자 동그라미 치고 지목병에 지자 동그라미 치고 그 다음에 가점주에 가자 동그라미 쳐. 말을 만들자. 지객과 지객과 나오제. 지객과는 반드시 알아야 돼. 간주취득이라는 거.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4번은 생략해도 좋고 5번. 자, 1년을 초과하는 임시용 건축물 줄 거고 그게 모델하우스 같은 걸 말하지. 무슨 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델하우스 모르는 사람? 자, 인생을 잘못 사는 겁니다. 그게. 자, 그 다음에 묘지, 최후의 목적지. 묘지. 그러니까 묘지는 취득세 2%만 낼 뿐이고 나머지 등록 면허세라든지 재산세는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왜? 그 뭐 묘지는 그냥 묘지질 뿐이지 뭐 수익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세 취득세만 있는 겁니다. 그것도 2%, 딸랑 2%.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7번을 보면은 그게 그 지금 등록 면허세 성립 후 취득 시기가 도래하는 건축물의 취득 이래 놨잖아. 자, 주목해봐. 요거는 무슨 말이냐 하니까 여러분 땅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건물을 신축했지. 신축을 했는데 우리가 신축을 하면 취득 시기가 어떻게 되노? 취득 시기가 일단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사실상 사용일, 임시 승인일 세 가지가 있다고. 어? 세 가지. 임시 승인하는 날이 있고 임시로 쓰라 승인이지. 그리고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이 교부일 아이가. 교부일이나 내주는 똑같고 그 다음에 실제 쓰는 사용일 이 세 가지가 충돌하면 국가는 하루라도 빨리 거둔단 말이야. 그게 빠른 날이란 말이야. 빠른 날. 그런데 사용 승인서가 안 떨어지는 거야. 임시 승인서도 안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 담보대출 때문에 등기부터 먼저 치는 거지. 그래서 본래 이 원시 취득이라는 거는 잘 봐라. 옛날 취득세율이 2%였어. 옛날에 등록세를 따로 계산할 때 취득세 등록세를 따로 계산할 때가 있었거든. 그런데 지금 이 통합이 됐다고. 그래서 0.8% 1000분의 8이지. 요래 합산돼 가지고 원시 취득은 취득. 그러니까 취득세 등록세가 통합된 거란 말이에요. 지금은. 지금 이제 등록 면허세로 등장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보존 등기를 먼저 하는 기라. 무슨 등기? 처음 등기하는 보존 등기 아이가. 그러면 0.8% 이미 선 등기 칠 때 내는 거야. 그리고 요게 이제 승인서가 떨어지지. 승인서가 나올 때 2% 다시 내는 기라. 그러니까 본래 원시 취득은 2.8%잖아. 등기 칠 때 얼마 내? 0.8% 내. 그럼 이제 얼마 남았노? 여기서 0.8%는 2% 남았다 이거. 그래 이제 2% 쓰는 기거든 이게. 중과 기준세율. 그래 2%라. 그러니까 선등기 후 취득 개념이거든 이게. 선등기 후 취득.
그래서 먼저 보존 등기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용 승인서가 떨어졌을 때 취득세를 납부하는 이런 취득세 등록세를 구분해서 내는 낼 수도 있다 이게. 그래서 이런 경우에 2%가 되구나. 그러니까 먼저 2.8%에서 0.8% 내고 등기 칠 때, 그 다음 이제 승인서 떨어졌을 때 물건에 대한 취득세를 2% 내는 기다. 그래서 요거 내고 요걸 지금 설명하거든. 2% 내는 요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외우냐 하니까 이렇게 지객과 등 요래 좀 외워놔. 지객과 등이 뭐야? 선등기 후취득. 선등기 후취득. 그러니까 등기 먼저 치고 취득시가 도래하는 건축물. 건축물에 대해서 사는 게. 그러니까 지객과 등은 반드시 해야. 그리고 임시용 건축물 1년 초과는 2%지만은 1년 이하는 비과세 물건이에요. 비과세 물건. 아시겠어요? 자, 그거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해놓도록 해. 그래서 지금 요게 지문이 길잖아.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다. 먼저 등기를 치고 후 취득시기가 도래했을 때는 취득시기가 도래할 때 내는 것이 2%만 내면 되구나. 왜? 앞에서 0.8% 냈기 때문에. 2.8%에서 0.8% 선 내고 선납하고 뒤에 후납이 되는 거지.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거 암기를 좀 해놔야 하는 건데, 자, 여러분 그 문제 4번을 봐라. 자, 부동산 취득에 대한 표준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지. 자, 지금 보면은 신축 또는 정축. 이거는 원시취득이지. 원시취득은 전부 뭐야? 비상원 2.8% 아이가. 그럼 전부는 28. 맞지? 자, 공유, 합유, 총유물 이런 거는 전부 2.3. 전부는 23. 맞나 틀리나? 자, 상속. 농지 외에는 전부 농지는 2.3%고 상농 2.3이지. 그래서 전답, 과수원 이렇게 해줘놨잖아. 이건 농지를 말하거든. 상속의 농지는 2.3%. 그래서 전부는 23. 맞지? 자, 그 다음에 신탁재산 취득. 자, 신탁재산 취득도 유상하기가 유상. 그래서 유상이기 때문에 이거 여러분이 몇 프로? 유상사 4%. 맞죠? 자, 비영리 사업자의 정려 취득. 아까 우리가 비상원 2.8% 아이가. 하면 이 비영리 사업자 정려 취득이거든. 그래서 얼마? 전부는 28 해야 맞지. 일반 정려가 3.5%고 비영리 사업자의 정려 취득은 뭐야? 바로 2.8%.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그 보면 5번은 출제대상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 거 넘어가세요. 어디로 가냐 하니까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있나 없나? 있지? 자, 요게 여러분이 좀 정리를 요번에 해놔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사치성 물건을 먼저 좀 외워놔야죠. 벨장에 벨자 따고, 골프장에 골자 따고, 그 다음 오락장에 오자 따고, 선박에 선자 따고, 주택에 주자 따면은 별꼬리야 오선주가 나오지. 오선주가 별꼬리래. 요래야 되고, 별꼬리야 오선주. 요게 5개 딱 해라고. 그래서 표준세율은 아까 우리가 지금 앞에서 계속했던 이 표준세율에다가 바로 8%를 얹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세금이 아주 많죠. 예를 들어서 고급 주택을 말이야. 고급 주택을 돈 주고 샀다. 유상이지? 그러면 우리가 고급 주택은 거의가 막 9억 초과에 걸린단 말이야. 9억 초과에. 그러면 표준세율에다가 고급 주택을 사면 이게 바로 표준세율이 얼마냐 하니까 4% 깔고 4%가 아니고 이거는 주택세율을 적용해서 3% 깔고 만약 이게 뭐 15억짜리를 샀다고 가정하면 6, 9초 초에 걸린다 이거 주택이니까 이것도 일종의. 자, 여기다가 여러분 8%를 합산해. 그러면 본래 일반 주택 같으면 요게 3%만 쓰면 될 걸 갖다가 고급 주택에 걸리면 이 세율이 적용되는 기라. 총 몇 프로가 되노? 11%를 계산하는 거죠. 세금이 엄청나게 많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무골중자로 써가지고 무슨 세라 그러노? 중과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지, 이제? 자, 그런데 이 고급주택은 나중에 여러분이 그 외울 때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이거는 항상 면적과
가액이 두 가지 다 충족해야 돼. 하나만 충족해서는 안 돼. 여러분 아파트 같으면 공동주택 아파트 같으면 면적은 얼마 되냐 하니까 245제곱미터를 넘겨야 돼. 요까지는 일반 주택이라. 그러면 245 이사 오세요 요래요. 이사 오세요. 이사 오세요. 어느 집으로? 시가 표준액이라.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로. 요게 아파트의 고급 주택이 돼. 둘 다 충족해야 돼. 그러면 이게 평수가 얼마나 하니까 표준적으로 74평을 초과하는 기라. 얼마 초과? 74평. 이걸 3.3으로 나눠보라고. 그래서 어떻게 오냐? 이사 오세요 6억 초과로. 지기는 집이다 이 말입니다. 이사 오세요 6억 초과로. 됐지? 그 다음 단독주택은 뭐가 돼야 되냐 하니까 일단 여러분이 건평, 건물 면적 요게 여러분이 3, 4만 주택이라. 331제곱미터 넘겨야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냐니까 시가 표준 공시가격이 6억 초과. 얼마 초과? 6억 초과. 공시가격이다. 거래가격이 아니고. 건평이 충족하는 면적이 있고 대지는 건평의 배라. 3, 4만 집이지. 유유한 집으로 662제곱미터 초과하고 그 다음 시가 표준 요렇게 해야 돼. 그 다음에 또 이제 한 가지 있는데 고급주택은 자 요거는 꼭 딱 좀 적어 놓으면 좋겠다. 자 뒤에 그 있기는 있는데 여러분 외우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포인트는 요거만 딱 잡으면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냐니까 이런 집이 있지. 단독주택인데 무슨 주택? 단독주택인데 집에다가 뭐가 깔려있느냐? 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다. 그리고 풀장. 무슨 장? 풀장. 풀장이 뭐고? 풀장은 수영장. 그치? 그래서 이게 67제곱미터 이상. 자, 바이. 일반 단독주택에 에스컬레이터가 깔려있는 집이라. 좋겠지?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지. 집 안에 수영장이 들어앉았어. 야외 수영장. 뛰어들고 파. 그래 집이 요래 있잖아. 요래 있는데 여기에 풀장이 있단 말이야. 그리고 여기에 뭐 당연히 엘리베이터도 있을 것이고 문이 요래 있으면 요게 에스컬레이터가 딱 있다고. 이 집이 1층 집은 아니겠지. 내가 볼 때는 3층 주면 될 거야. 이런 집. 그럼 여기서 여름에 이 더운데 뭐 하고 싶노? 다이빙. 올라가면 이런 충동밖에 안 든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풀장에 가면 이런 집은요 가격이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개가 와도 웃는 게 아니고 개가 와도 이거는 무슨 주택이라는 거 압니까? 이거 고급주택인 줄 알죠. 그래서 가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치러 가서 풀장이 나오고 에스컬레이터가 나오면 가격은 필요 없습니다. 개가 와도 웃는 게 아니고 개가 와도 고급주택인가 합니다. 그만큼 일반화됐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집은 가격 요건이 없는데 이거는 전부 가격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독주택은 건물만 따져가고 요거만 충족해도 고급주택이 되고요. 대지만 충족해도 고급주택이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건물가는 아주 9천만 원 초과라는 규정이 있는데 그거는 뭐 세부 사항이고. 그래서 여러분 시험 치러 가서는 삼삼하고 유유한 집이다. 삼삼하고 유유한 집. 이거 딱 삼삼만 나오면 맞아요. 예. 이 수치 조작 안 합니다. 유유하고 삼삼하고 유유한 집은 6억 초과죠. 이거는 단독주택이고. 이사 오세요 6억 초과는 아파트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전부 초과거든. 수치의 초과. 면적이 안 되면 아파트 10억대 면적이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두 개 다 충족하라는 거야. 두 개 다. 가격도 맞아야 되고 사람도 안 그러나 사람인데 머리가 없다. 이게 좀 이상하네. 둘 다 충족을 다 해야 사람이 돼. 우리가 다 충족을 해야 사람이 되지. 뭐 없으면 장애인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이 면적과 가격을 충족하는데 고급 주택은 가격만 따지는 거예요. 고급, 아주 고가 주택. 그래서 여러분이 고가 주택은 이거는 가격이 얼마냐? 가격이 9억 초과입니다. 얼마 초과? 자, 이거는 소득세에서 쓰는 거예요. 뭐에서 쓰는 거? 소득세. 그 다음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면적과 가격이 충족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집이 좋아요? 내 집이 좋지 뭐 어느 집이 좋아. 그래서 이 집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게 좋아요. 이거는 18평 아파트가 10억에 팔려도 고가에 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여러분 집이 15억에 팔리면 어디에 걸려? 이건 아니죠. 고가주택. 그래서 고가주택은 거의 어느 소득세, 나중에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 소득세에서 다루는 개념이고 요거는 취득세에서 다루는 거야. 무슨 세? 취득세. 자, 넘어가고. 그래서 여러분이 요런 거는 요렇게 예를 들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가밀 억제권령 내에 있나 없나? 있지? 그래서 그거는 법인이가 개인이가? 법인, 본점. 본점은 영리법인 본사입니다. 무슨 법인 본사? 주사무소는 비영리법인의 본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인은 영리법인, 비영리 구분 없이 다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리고 사무용 부동산, 사업용이 사업용, 업무용.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이 가밀억제권은 어디입니까? 수도권을 말하죠. 무슨 권? 수도권. 그러니까 대도시 세법에서 대도시나 가밀억제권은 전부 수도권 지역을 전제로 합니다. 한 번 더. 가밀억제권이나 대도시는 어느 지역을 말한다? 수도권. 네. 자, 여기에 업무용으로 법인의 부동산을 사면은 표준세율의 4%를 얹습니다. 중과세를 하죠. 그래서 그 표준세율의 4%가 어떻게 나왔냐 하면은 바로 기준세율의 2배가 되죠. 중과 기준세율. 그러니까 그래서 중과 기준세율은 지금까지 몇 프로라 했노? 2% 아이가. 2 곱하기 4 하면은 8% 나오지. 2 곱하기 2 하면 4%가 나오지. 그래서 법령에는 그래 나와요. 8% 4% 이렇게 준 게 아닙니다. 중과 기준세율의 4배 하면 사치성 재산이고 중과 기준세율의 2배 하면 수도권 지역의 부동산의 중과세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가밀억제권역 내에 거기서 보면은 산업단지, 공업단지나 유치지역 이런 지역은 공장이 들어가라고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서 부동산 사봐야 중과세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중과세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을 말하느냐?
여러분 집 앞을 말합니다. 여러분 집 앞. 이른바 주거지역. 그 다음 상가, 상업지역. 이런 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예. 공업단지, 산업단지 공장이 들어가는 중과세 안 하는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면 민폐를 크게 끼치기 때문에 들어오지 마라. 이래서 중과세 제도를 두고 있는 겁니다. 예. 알겠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공장, 이때 공장은 무슨 공장입니까? 제조업을 말합니다. 무슨 업을 말해요? 제조업. 신설, 정설을 위한 사업용 가세 물건인데 줄 거, 그 사업용 가세 물건은 뭘 말하냐니까 자, 부동산하고 무슨 산? 부동산 하면 뭐가 들어가노? 토지 건물 아이가? 토지 건물 정리 부동산을 통합해서 공부하지. 똑같은 거니까. 맞잖아. 자, 그 플러스 그 다음 기계 플러스 차량 5년 내 취득. 몇 년 내 취득? 5년 내 취득. 그래서 사업용 가세 물건은 크게 말하면 네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은 토지 건물을 묶어서 표현하기 때문에 그게 각각 두 개가 나오죠. 그 다음에 공장 기계, 공장 차량. 이거 신정설하고 나서 여러분 기계나 차량을 사들이도 중과세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에는 공장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지역이죠. 왜? 민폐를 크게 끼치기 때문에 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공장이 들어오지 마 이 말이고 공단지역에 공장이 들어가는 거야 중과세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그까지는 전부 뭐냐니까 두 개 용도는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을 사거나 공장 신청설로 사는 거는 표준세율의 4%를 합산한 중과세를 적용하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가면은, 그래서, 대도시 법인의 설립, 설치, 전입입니다. 설립이라 그러면 본사죠. 예. 그 다음에 설치는 지점을 말합니다. 설립은 본사, 본점. 또, 그래서 설치는 뭘 말해? 지점. 예. 분사무소, 뭐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 전입은 이사죠, 이사. 공장 이사. 공장 이사를 하더라도 수도권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오면 지기겠다 이 말입니다.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 부동산 취득인데 특히 이 경우에는 법인 설립 후 5년 내에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다 중과세를 하고요. 또 다만 이제 거기서 볼 때 채권 보전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은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 이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서울에 사는데 여러분 친구가 공장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래서 얼마나 빌려줬느냐? 한 20억을 빌려줬어요. 얼마? 20억. 20억. 빌려주니까 이 친구가 갑자기 잠수 타고 없어. 어디로 갚고 없어. 전화도 안 받고 연락도 안 되고. 그래서 우쩌고쩌 해서 찾았어. 근데 지금 20억 갚아라. 그 지금 공장이 안 돼갖고 못 갚는다. 그러면 네 공장을 나한테 내놔라. 이른바 대물변제식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그럼 친구 공장을 여러분이 이 사고 싶은 걸 사는 겁니까? 부득이하게 지금 이걸 소유권을 갖게 되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부득이한 사유에 걸리죠 이런 거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를 안 하니까 혹시 그런 일이 있으면 받아도 됩니다. 빚 때문에 받는 거는 가능한 거예요. 의도적으로 가서 하는 거는 중과세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거는 중과세 대상은 표준세율 3배에서 4%를 뺍니다. 위에 거는 더하고 밑에 거는 빼죠. 그러니까 설립이란 말이 나오면 뺀다는데 빼는 것만 애워두면 되고 공장 신정설과 그 다음에 법인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더한다는 것만 외우면 됩니다. 왜? 말장난은 더한다 뺀다 이거하고 장난하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것만 잡아내면 돼 이 문제. 그러니까 설립 설치 전입만 나오면 뺀다. 4% 뺀다.
이게 안 나오는 거는 다 더한다. 오케이? 그것만 잡으면 돼. 자, 그래서 여러분 넘겨보면은 그래서 문제가 여러 가지가 지금 있는데 일단 그 확인 문제를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이 그 지방세법상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인데 바로 표준세율 플러스 8% 나왔죠. 8%. 그러니까 플러스는 합산한 세율을 쓴다. 이래 설명합니다. 합산한 세율을 쓴다. 맞죠? 자, 그럼 8%는 그게 동그라미 딱 치고 적어야지. 2%에 몇 배고? 4배. 몇 프로에 몇 배? 2%에 4배. 자, 그러면 옳은 것은 그랬는데 법령이 정한 있습니까? 지정한 지역 외에 농어촌 지역에 거기에 보면 지정지역 외의 지역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수도권이라든지 또 투기 지정지역이라든지 법령이 지정한 지역은 안 됩니다만은 그 외 일반 농어촌 지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건물이 지금 평수가 150제곱미터고 대지가 660제곱미터 이른바 200평입니까? 100평입니까? 200평이죠. 3.3으로 나누면 자, 이내 그 건물의 시가 표준액이 공시가격이란 말이야. 시가 표준액이 6,500만 원 이내에 대해서 별장용으로 취득하는 거 이거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장용이라 하더라도 별장 세율을 적용하지가 않습니다. 일반 주택으로 봅니다. 농어촌 주택이죠. 이 규정이 어디에 있냐 하니까 여러분이 37페이지 한번 넘겨봐요. 넘겨보면 한 장 넘겨보세요. 자, 중간에 그 별장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지. 그 박스를 해봐. 리얼에 보이나? 농어촌 주택 나와 있지. 바로 이걸 지금 설명합니다. 법령이 정한 다음 요건에 대해서 바로 그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 규모에 한해서 일반 농어촌 지역에 있을 때는 그냥 농어촌 주택일 뿐이지 별장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별장과 일반 주택의 차이가 뭐예요? 그렇지. 부부싸움을 해도 가야 되는 것은 주택이고 부부싸움 해서 안 가면 별장이 돼. 왜? 가고 싶을 때 가는 것이 별장이기 때문에. 그게 휴가용으로 쓰잖아. 여가용으로 쓰는 게 다 뭐야? 별장. 이래나 저래나 항상 가야 되는 건 주택이라. 그러니까 항시 주거하면 주택이고 가끔 주거하면 별장이지. 알겠어요? 그래서 요런 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 규모에 되는 거 지금 해놨죠. 그래서 이게 옛날에 출제가 됐던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일반적 농어촌 주택 이런 거는 별장으로 보지 않는다. 막 이 정도만 외우면 됩니다. 이런 거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반 과세를 할 뿐이죠. 자, 그리고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은 뭘 의미하냐니까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해운제 골프장을 말하는데 신증설에 중과세를 하지 매매, 승계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안 합니다. 일반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 과세 대상 4%를 쓰죠. 몇 프로? 4%. 자, 그 다음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안에 상속은 6개월입니다. 그래서 제외고요. 다른 용도로 변경 공사를 착공한 경우, 자, 고급 주택을 사가지고 그대로 취득하면은 중과세를 하겠죠. 근데 고급 주택을 사가지고 30일 안에 확 뜯어보고 다른 걸 짓는 거예요. 그러면 며칠 안에? 30일 냅니까? 60일입니까? 네, 30일. 요거 꼭 외워놓으세요. 30일 안에 변경 공사하면 다른 물건입니다. 그래서 중과세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여러분이 네 번째 거 봤을 때 일반 건축물을 취득하여 5년 내에 자, 카지노방으로 증축을 하거나 개수를 해버리면 아하, 그거 오락장에 걸리죠. 예? 여러분 일반 5층 건물을 사가지고
그걸 카지노방으로 만든 거야. 그럼 이거는 고급 오락장입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별골 5 오락장 아닙니까? 이거 중과세 대상이죠. 일반 건물 사가지고 사치성 물건으로 바꿨다. 이러면 당연히 중과세 대상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를 취득하여 사실상 자 해운제 골프 연습장입니까? 아니면 골프 연습장은 또 해운제를 하더라도 X됩니다. 장에 대해서만 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골프 연습장은 중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밑에 내가 핵심을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여러분이 참작을 해서 해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그거 풀기 전에 오른쪽에 보면은 뭐가 있냐니까 문제, 그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예지가 지금 나와 있는 게 대도시 내에 나와 있습니다. 가로, 큰 가로 2번 있습니까? 자, 이 대도시가 또 어디입니까? 내나 수도권 지역이죠. 무슨 지역? 수도권 지역. 자, 그러면 법인의 설립. 이때 법인은 영리, 비영리 다 포함합니다. 자, 그래서 설립, 설치, 전입 세 가지 사유로 부동산을 모든 취득은 중과세를 하는데 이거는 표준세율 3배에서 2배가 아니고 3배에서 4% 뺍니다. 아까 박스 안에 있던 내용 설립, 설치, 전입 곡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도시에서 보면 내나 수도권 내에서 산업단지는 제외란 말은 중과세 안 하죠. 왜? 산업단지는 공단 들어오라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는 중과세 안 하고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들어가는 걸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설명하는 거는. 자, 여기서 보면 법인의 설립. 자, 특히 폐업된 법인. 폐업된 법인이 바로 휴업법인이 되는데 이런 폐업된 법인들 인수하는 것도 중과세 물건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 또 설립, 설치, 전입 후 5년 안에 업무용, 비업무용 관계없이 무조건 부동산 사는 것도 중과세를 합니다. 표준세율 3배에서 4% 빼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면은 여러분이 세 번째 동그라미 딱 치세요. 그걸 공부를 잘 해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설립, 설치, 전입이 나오지 4% 뺀다는 것만 꼭 기억해놔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외우지 말고 그것만 판단하면 돼. 왜? 4% 더한다 하면 더 틀리고 뺀다 하면 맞단 말이야. 문제 출제 경향이 그렇다. 다 해야 맞출 줄 말고 더하고 빼고 그것만 해야 했다 내가. 자, 그러면 대도시 안에서 법인 설립하는 데는 대부분 일반 부동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 3배에서 4% 뺀 세율로 중과세를 하지만 여기는 보니까 물건이 달라. 부동산이 아니고 일반 주택이야. 일반 주택. 여러분의 일반 주택은 중과세를 하기는 하는데 방식이 다릅니다. 요것만 유일하게 달라요. 일반 토지나 일반 건물은 표준세율 3배에서 4% 뺀 세율을 적용하지만 일반 주택을 사면은 중과세를 시켜야 또 공장이 못 들어오죠. 그래서 확 올려버립니다. 이거는 더합니다. 유일하게. 그래서 주택을 사면은 유상거래로 취득한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4%, 즉 중과 기준세율 2배죠.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그러니까 설립하는데 하면은 뺀다, 다 뺀다 반드시. 주택은 더한다로 외워놔야 돼. 주택은 뭐라? 주택은 4% 더한다. 나머지 물건은 뭔다? 뺀다. 그래가지고 세율을 적용하네. 그러면 봐라. 만일에 유상승계 주택이 아니고 일반 부동산, 무슨 부동산? 일반 부동산. 주택은 제외하고여서 일반 주택은 제외하면서 요걸 살 때는 표준세율에서 3배를 적용해가지고 여서 4% 빼고 중과세를 해라 이 말이거든. 요게 세율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럼 3, 4, 12 아이가 그죠? 12%라. 여기서 4% 빼봐. 얼마 실제 세율을 써노? 일반 물건은 4%인데 이렇게 8%를 때린다 이 말이에요. 법인 설립, 설치, 이사하면서 부동산 살 때는 업무용, 비업무용 구분이 없어요. 무조건 중과세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 말은 실제 계산을 하면 8%를 계산한다 이 말인데 시험치로 이까지 깊이는 안 나와.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기 위해 하는 거고 요것만 외우면 돼. 뺀다. 요것만 외우면 돼. 뺀다. 에? 그런데 설치하면서 법인 설치하면서 일반 주택 여러분 아파트를 살 때 이거 집을 사도 아주 중과세를 해야 공장이 못 들어오니까 아예 높이 놨어. 이거는 여러분이 바로 앞에서 쓴 것처럼 표준 세율에다가 바로 4%를 더해서 중과세를 하겠다 이 말이라. 그러면 서울에서 6억짜리를 샀다. 얼마짜리? 6억짜리. 아까 6구초에 권리지 유상거래니까 6억까지 이하는 6억까지 들어간단 말이야. 9억 이하하면 9억까지. 그러면 이런 집을 하나 샀다. 그러면 표준세율이 몇 프로고? 1%. 여기다가 얼마? 4% 때리면 총 중과세는 얼마노? 5%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라 소리가 들어오지 마라 소리가. 회사 세우면서 들어오지 마라. 그냥 들어오면 이해를 하는데 회사 갖고 들어오면 찌기겠다 이 말이야. 그냥 회사 없으면 요것만 내면 될 낀데. 그렇지? 회사 갖고 들어가면 근데 들어가도 되는 데가 있어. 아까 산업단지나 공업지 이런 데 들어가는 건 괜찮아.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보세요. 또 보면은 다만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다 중과세하는 게 원칙인데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첫째,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서 부동산 사는 거는 왜 중과세 안 해요? 이거는 공장 개발을 위해서 지정한 지역 아닙니까? 기업이 들어가라고 지정한 지역이죠. 그래서 중과세 안 합니다. 그럼 뭐 합니까? 일반 과세 할 뿐이죠. 그 다음에 중과세 제외 업종, 이른바 건설업이나 유통업 가면 백화점입니다. 백화점. 건설업을 알고, 자, 의료, 병원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중과세 안 합니다. 여러분 집 앞에, 상가 앞에 이런 기업이 들어가는 건 중과세 안 하죠. 왜냐? 환경오염을 안 하는 업종입니다. 또한 꿀뚝에 연기가 안 나는 공장인데 이것도 일종의 세법에는 공장인데 이것도 공장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도시형 업종이라는 거는 깨끗한 업종을 의미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법인의 사원용 주택인데 이게 바로 여러분이 60제곱미터 이하, 그게 18평 이하죠. 18평 이하. 자, 이런 아파트 사는 거는 종업원 복지를 위해서 쓰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합니다. 그 다음에 법인 설립 후 5년이 지난 다음에 다른 법인하고 합해 5년 안입니까? 5년 후입니까? 회사 세워가지고 5년간 운영하다가 5년이 지나서 합병하는 거는 중과세를 안 해요. 5년이 지나서. 알겠습니까? 자, 아까 부득이하게 돈 빌려주고 가지고 공장 이어받는 거, 채권 보존용으로 사는 거. 자, 이런 거는 의도성이 없기 때문에 중과세를 안 합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요번에 여러분이 출제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4번 문제, 그 확인 문제 2번은 반드시 에어가서 틀리면 안 됩니다. 알겠어요? 이런 거는 여러분 책이 없습니다. 내가 다 만들어 놓은 문제고 출제 경향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문제입니다. 책이 없는 문제입니다, 이거. 알겠어요? 시중에 찾아보세요. 이 문제 있는가? 자, 그러면 지방세법상 대도시, 산업단지는 빼고 중과세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 지역 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자, 법인의 설립, 전입 등으로 부동산, 특히 설립 후 5년 안에 사는 것도 다 중과세 대상이니까 포함이죠. 하는 경우 취득세 중과세에 대한 세율 적용 방법, 즉 말해서 표준세율 3배에서 4% 뺀 세율이 다른 것은 겠어요. 바로 무슨 뭡니까?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 바로 이거죠. 여는 더하고 이거는 빼잖아요. 그래서 설립하면서 일어났는데 유일하게 일반 주택, 4, 5년 주택이 아니고 일반 주택. 네. 이거는 더하죠. 물론 세율도 다르지만은 계산 절차가 다릅니다. 더하고 뺀다는 계산 절차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일반 주택을 찾아야 됩니다. 일반 주택 있나 찾아보세요. 있죠? 그래서
요거 유상거래로 일어나는 건 요거는 4% 더한다. 나머지는 전부 다 표준세율에서 4% 뺀다는 내용에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아주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세법에 잘 안 보이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세법에 규정이 딱 요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 요 내 문제 내 책에만 요게 있어요. 다른 책에 있는 거 없습니다. 딱 알고 해놔라. 재수 정말 그대로 나옵니다. 전번에도 그렇게 작년에도 그랬고 저작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공부하면 세법은 성적 잘 나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가면 그래서 그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시고 그거만 정리해 놓으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다 외우면 좋은데 나올 만한 것만 해놓으면 돼요. 자, 넘겨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가면은 지금 어디로 보냐니까 4번 넘겨보면 4번에 그 사치성 과세 물건에 대해서 그거는 하지 마세요. 그거는 내가 저 색깔이 벌써 글씨체가 다르지. 그거는 막 한번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4번 그거는 해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과세 물건 소유자와 공장의 신정설자가 다른 경우 과세 물건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 말인데, 자 봅시다. 가밀억제권역 항상 수도권 지역을 말하는데 예외 지역이 있죠. 산업단지, 공업지역 등은 예외다. 왜? 그 지역은 중과세 지역이 아니니까. 알겠어요? 자, 그래서 신정설하는 경우 과세 물건 소유자 있습니까? 공장 신정설자가 같은 사람이야, 다른 사람이야. 다른 때에는 다르죠. 이때는 자, 우리 취득세 납세 의무자 대원칙이 누구였습니까?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네? 공부상 소유자입니까? 사실상 소유자입니까? 분명히 제일 앞에 보면 사실상 소유자 대문짝만이 나와 있어. 그런데 저게 뭐 공부하는데 지금? 하게 세포 공부를 하겠나 지금 이 시간? 자꾸 드러나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실상 취득자잖아. 바이. 자, 이 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고 보자. 수도권. 서울을 중심해서. 아시겠습니까? 여기다가 여러분이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고 여기도 산업단지가 있겠나? 여기에 들어가서 물건 부동산 사는 거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그러면 어느 지역이고? 상업지역, 주거지역을 전제로 하는 기라. 녹지지역은 안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주거 상업지역에 들어가면 찌겠다 이 말이야. 세금으로 종치겠다 이거죠. 두르지 말라고. 막을 길이 없으니까 세금으로 막는 거예요 이거. 자, 그래서 여기서 지금 봐야 되는 거는 공장을 지었어. 공장 하나 지었는데 위에 꿀뚝이 난단 말이야. 연기가 난다. 여러분 집 앞에도 지었다.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은 갑이라. 누가 여러분 건물에 들어오냐 하니까 어리 임차인으로 들어와. 그러니까 여기 와서 공장을 신정설을 해. 그러면 이 건물과 땅의 소유는 누구? 어리지. 소유권자는 어리, 갑이지. 갑이 소유권자지, 그죠? 갑이 소유권자. 어른. 이거는 기계나 차량을 갖고 안 들어오겠나? 그러면 이것도 중과세하고 이것도 중과세하거든. 그럼 각각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죠. 부동산에 대해서는 갑이 소유자니까 중과세 납세 의무자. 기계 차량은 어리 신설자가 갖고 들어오니까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세 물건 소유자라고 내가 해놨어요. 납세 의무자라는 걸 잘 알아야 되고, 다를 때는 취득 물건 소유자가 공장 신정설한 거로 보아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 이 말은 납세 의무자를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누구? 소유자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같으면 내 건물에 내가 하면 내가 당연히 납세 의무자죠. 근데 내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공장 신설해도 중과세를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될 때는 공장 기계와 차량은 신설업자가 소유자니까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 거고, 부동산 부분은 여러분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중과세 납세 의무자. 그리고 개인, 법인 여러분 특히 주의를 해야 되고요. 공장 신전설은 개인도 납세 의무자가 되고 법인도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왜냐? 여기는 공장 신정설에 대해서는 법인이라는 언급이 없습니다. 무조건 법인이든 개인이든 다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될 수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보면은 부동산 취득하고 나서 5년 안에 중과세 대상이 되면 세금을 추징합니다. 추징이 뭐냐? 동그라미 치고. 추징은 추가로 징수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5년 부동산 취득 후 5년 내에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해당되는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그러니까 5년 내는 추징이다라는 데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지금 수도권 안에 지금 부동산을 사놨다가 땅을 사놨다 5년 안에 건물을 지어서 사용을 한다. 그러면 그 세율을 적용해갖고 중과세율을 적용하면 일반 세율보다 중과세가 세금이 많잖아요. 일반 세는 예를 들어 1,000만 원 냈는데 중과세 하니까 5천만 원이 나왔어. 그럼 어쩌야 되노? 과거에 1,000만 원 낸 거 빼야 되겠지? 계산할 때는. 네. 그러면 똑같은 물건에 대해서 중과세 얻어맞아가 5천만 원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일반 물건 살 때 1,000만 원이 됐다면 이게 이제 와서 5년 안에 중과세가 됐단 말이야. 그럼 5천만 원에서 과거에 냈던 1,000만 원 빼야지. 그러면 남은 게 얼마 남았어? 4천만 원. 이걸 추가로 거두겠다. 이게 추가징수입니다. 줄여서 추징. 추가징수를 줄여가지고 추징. 알겠지? 그래서 그게 별장이 되거나 골프장이 되거나 뭐 고모락장이 되거나 주택이 되거나 이런 사치생 될 때도 같은 방식이고, 또 공장 신정설을 해도 중과세 대상이고,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용으로 해도 중과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각각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습니까? 중과세에 해당하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 한다? 추징한다. 동그라미 쳐, 추징. 요거는 5년 내에 나오면 추징이다, 핵심이. 5년 내에 나오면 뭐라고? 추징. 자, 그래서 그거 풀고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가밀억제권 내 공장 신정설. 자, 신설은 알겠지만은 정설 동그라미, 문제의 정설을 동그라미 치봐. 그게 여러분이 정설은 기본 면적의 20% 초과. 얼마 초과? 20% 초과. 또 331제곱미터 이상. 331제곱미터 이상. 그러면 331제곱미터는 100평이다. 100평. 평수로 치면. 그렇게 정설하면 중과세를 합니다. 그러면 그 미만이 되면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또. 자, 그래서 중과세가 되는데 여기서 표준세율에서 4% 더한 걸 말합니다. 옳지 않는 거 그랬어요. 그리고 도시형 공장은 중과세를 안 한다고 아까 언급을 했죠. 제조, 전제 종류는 제조업을 말하기 때문에. 자, 사업용 가세 물건이란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건물, 부속 토지, 또 5년 내에 공장 기계 차량을 말한다. 아까 메모 딱 해놨던 거, 박스에서 메모해놨는 거, 그거라. 가세 물건, 부동산하고 차량 기계, 5년 내에 취득한 차량 기계 적어놨지. 포인트는 그거란 말이야. 자, 그 다음 공장 신정설자와 물건 소유자가 다르면 그 물건 소유자가 중과세 납세 의무를 지나 아니면은 신정설자가 납세 의무를 지나. 물건 소유자다. 물건 소유자. 그러니까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갑이라는 사람이 중과세 납세 의무자가 되고, 기계 차량을 갖고 들어온 사람은 소유자니까 납세 의무자가 되는 기라. 자, 그 다음에 생산 설비를 갖춘 공장 신정설한 경우 사업용 가세 물건의 새로운 그러니까 그 취득세율은, 물건의 취득세율은 표준세율의 자, 줄자 꺾고 표준세율의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이 뭐고? 중과 기준세율이 2% 아이가? 100분의 200은 2배지. 그러니까 그 줄 짰고 어디 표준세율의 다음에 중과 기준세율의 100분의 200.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4%안 나오는 4%. 요게 법 그대로다 지금 이게 법령에 이대로 있단 말이야. 자, 적용하여 합하나 빼나? 자, 그래서 네모로 딱 해놔. 합한다 뺀다 요걸 잘 읽으란 말이야. 여기서 만약에 뺀다 하면 틀리거든. 요 지문은 여기서 더한다. 그러니까 아까 본대로 더한다 플러스 해놨지 마이너스가 아니잖아. 설립, 전입 요 말이 나와야 빼는 기고 그거 외에는 다 더한다는 개념으로 잡아놓으면 돼. 합한다. 됐죠? 자, 그래서 요렇게 해서 중과세를 합니다. 그 다음에 법령이 정한 대통령령인데 법령이 정한 바로 산업단지, 공업지역, 유치지역, 공장 신설에는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왜? 이 지역은 공장이 들어가고 바로 정설, 신설할 수 있도록 지정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들은 중과세를 안 하죠. 자, 토지를 취득하고 여러분이 가서 5년 안에 자, 공장 건축물 신정축 줄 거 그걸 한마디로 중과세 대상이죠. 벌써 아까 앞에서 추징한다는 게 있었잖아. 중과세 대상이 되면 그러니까 이 말이 바로 공장 신정설을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5년 안에 했지? 그럼 중과세가 돼. 그럼 5년 후에 하면 중과세 안 합니까? 예,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봐요. 서울에 가서 이런 지역에 공장을 짓고자 할 때는 바로 땅 갖고 바로 지어버리면 취득세 폭탄입니다.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니까 미리 땅부터 사놔. 사놓고 5년 후에 가서 지으면 중과세 안 하고 일반과세 하는지라.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땅 사가지고 5년 안에 가서 공장 지어버리면 중과세 얻어만다 이 말이에요. 5년 후에 지면 괜찮나? 괜찮아요. 일반과세.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거는 옛날에 박통 시절 때 다 만들어 놓은 세법이 지금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수도권 안에 바로 인구 밀집, 환경 오염, 국토의 균형적 발전 여기에 위배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수도권에는 이런 공장 제발 들어오지 마라. 그럼 어디 가야 되노? 지방에 다 흩어지라. 이런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울산 공장이 자동차 공장이 왜 울산으로 가버렸어요? 인천에도 좋은 항구도 있고 하는데 바로 이런 대상에 걸리기 때문에 지방으로 간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요 지문만 갖고 공부만 해도 충분해. 뭐 나머지 거 안 해도 되고. 알겠어요? 내가 풀어주는 거 요거만 요 파트인데 이거는 잘 안 나옵니다. 5년에 주기로 한 번씩 나오는데 건자에는 조용해요. 박근혜 정부 때는 한 번도 안 나왔습니다. 그냥 지문 한 줄 정도 티 나오고 뭐 이 정도밖에 안 됐어요. 아시겠어요? 자,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